송기영 교수님은 왜 이 많은 영화 중에 하필이면 히치콕의 새를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추천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영 교수의 오프닝 크레딧. 네, 근데 나비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시면 신중기님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신중기님 왜 가로채시려고 그러세요? 왜? 신중기님 술은 뺏길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나비님한테 받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영화를 보자고 그런 것은, 히치코크는 워낙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대표작이 사이코인데, 이 새도 그건 못지않은 대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히치코크 이 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선 영화라는 게 오락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19세기 말에 그 근로자들이 저녁에 가서 일을 끝내고 가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쇼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이런 데서 그런 과정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그러니까 넓게는 오락이죠, 오락. 그런데 영화에서 아주 좁은 의미에서 오락.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오락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아라베 로렌스나 콰이강의 달이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오락 영화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오락인데 오락 영화라고 딱 한정하기로 그러는데 왜 그것도 오락이죠, 오락인데. 근데 그 우리가 좀 좁혀서 오락이라는 게 뭐냐? 이 우리가 살면서 삶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삶이 쉽진 않잖아요. 물론 삶이 쉬운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삶이 쉬운 건 아닌데 그럴 때 자기가 삶의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한 2시간 정도 몰두해서 흥미진진하게 뭘 볼 수 있는 거 그게 그 영화가 주는 오락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영화는 아라베 로렌스나 콰이강이 되냐 특히 지난번에 본 영화는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뻐꾸기 같은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그걸 오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넓게는 오락인데 그게 좋은데 근데 그걸 좀 좁혀서 말하면 오늘 같은 본 영화가 오락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 그런 것들이 있고 자기가 잘 사네 못 사네 돈이 많네 적네 이렇게 떠나서 그런 걸 잊고 2시간 동안 영화 화면에 빠져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오락 영화의 대표적인 장르가 하나는 희극 영화고 코미디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스릴러 또는 공포, 재난 영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히치코크의 강점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 오락 영화. 그러니까 특히 스릴러나 공포 영화나 재난 이런 영화의 대단히 강점에서 아마 영화사에서 오락 영화를 그러니까 특히 스릴러를 히치코크만큼 잘 만드는 감독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새도 흥행했습니다, 교수님? 네? 새도 흥행한 적입니까? 성공했죠. 당연히 성공했죠. 그러니까 히치코크야말로 그러니까 히치코크 영화는 어떤 사회의식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히치코크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흑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60년대. 네. 흑인은 눈을 씻고 봐도 흑인은 별로 없고 거기 집안이 물론 어렸을 때 무슨 가정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기생충처럼 사회 계급을 논한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 없이 그런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히치코크의 장점인데 그럼 크게 문제된 적 없겠네요, 영화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문제된 적 없겠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지만 히치코크도 많이 금기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살살 피해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오락 영화를 가장 잘 만든 감독 중에 하나가 히치코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뻐꾸기 이야기 나오지만 뻐꾸기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실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누군가에서 통제를 당하고 빅시스터, 그 수간호 빅시스터 통제당하고 우리도 다 약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면서 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그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그것도 오락 영화지만 오늘 본 영화는 히치코크의 새야말로 진짜로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야, 저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 그 스릴러 또는 공포영화, 재난영화에 뛰어난 게 히치코크의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 영화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원래 원작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미국의 여성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은 훨씬 더 비극적이에요. 그 소설에는 마지막 그건 주인공 그 농부가 농장 주인이 주인공인데 네. 새들 공격에 의해서 마지막에 담배를 마지막으로 피고 사형수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듯이 담배를 네. 피고 집어던지고 새들하고 싸우러 가는 장면이 끝이에요. 그게 훨씬 충격적이죠. 그건 훨씬 비극적이죠. 그게 원작 소설이 단편입니다. 단편인데 단편인데 이렇게 새랑 싸우러 간다고요? 아니 새들이 공격을 해서 또 쉬었다가 마지막에 또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담배 한 모금을 빨고 마지막에 사형수가 담배 바지에 빨고 새들하고 싸우러 가니까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 건데 그거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런 저 단편 소설을 배경으로 했는데 단편 소설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히치코크의 그 강점이 그런 오락물, 서스펜스나 스릴러나 그 공포 영화를 만들면서 남녀 관계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물어보셨죠. 룰루라님 물었는데 왜 새들이 공격하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다음 이 재난 영화의 첫 번째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재난 영화들이 왜 이 영화의 수준을 못 넘어서냐면 그다음 재난 영화들은 이유가 있어. 그렇죠. 반드시 꼭 나와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인간이 되게 이겨요. 인간이 이거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단편 소설에서는 뭐 기후 변화 이런 거를 하는데 새들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거기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말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재난 영화지만 이유를 모르죠. 이유를 알면 재난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영화 보시면 새들을 보면 쟤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재난은 도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단편 소설에 의지했지만 그거를 아주 잘 보여줬고 특히 연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재난 영화 보면 중간에 괜히 억지로 무슨 코미디를 넣고 눈물 나오게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출을 집중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뭘 집어넣냐? 남녀 이야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에 관한 것은 근데 이게 CG가 아닙니다. 가짜 새들, 인공 새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산 새들도 쓰고. 그러니까 63년에 이 정도 영화를 만든 게 대단한 거죠. 그렇구나. CG가 아니에요. 근데 가짜 새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썼긴 썼는데 진짜 새들하고 섞었었어요. 야, 그러면 아이들 막 도망갈 때 새들이 막 공격하는 게 진짜 그거 CG 아니에요. 전 CG 줄 알았는데. 새들 날려가지고 그 가짜 새들 날려가지고 조련사들이요. 해가지고 새 이런 사람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런 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영화고. 근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재난 영화로서 그 다음 재난 영화와 다른 게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특히 걸작이 뛰어나죠. 원래는 그 다음에 처음에 극장에서는 디 엔드라가 나왔어요. 근데 히치코크는 그걸 반대했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휴전이야, 휴전. 일부러. 새들이 가만히 있고 이 사람들은 인간은 빠져나가기 바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교훈일 수도 있죠. 그러게요. 인간들한테 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 새들을 극복한 게 아니야. 이긴 게 아니라 새들이 잠깐 쉬고 있을 때 주인공들은 허겁지겁 도망간 거라고. 근데 그거를 끝나는 그것도 히치코크가 그렇게 이렇게 오늘 보니까 원래는 옛날에 끝이 디 엔드라고 나와. 근데 오늘은 안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히치코크가 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재난 영화에서 획기적인 그 기원 그런 거를 저거하고 여러 가지 그 장면이나 이런 게 아주 전설적인 장면입니다. 까마귀들이 한두 마리 나와 있다가 고개 돌려니까 간뜩 몰려있다든지 새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 찍은 거라든지 그게 영화 촬영 기법이나 이런 거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그 재난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거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남녀 사랑이 있다고. 뭐냐면 크게 미치하고 미치 어머니랑 여자 둘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를 하잖아. 그 첫 번째 전 애인이 집에 갔더니 뭐 오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전 애인은 새의 공격을 봐서 죽고 그 멜라니는 새한테 엉망으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거를 엄마의 복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자기 아들을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화해를 하죠. 나중에 그 멜라니가 실려가면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약간 미치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화해가 되는 걸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이거 멜라니라는 여자가 웃기는 여자인 게 멜라니가 집에 돈은 많은데 엄마가 도망갔다고 바람이 나서 그래서 이 여자가 또라이 짓을 하고 다니까 그래서
로마의 분수에 나치로 뛰어들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쳐서 신문에 많이 나왔죠. 니치가 딱 봤을 때 알았어.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이제 골탕을 몰려했는데 둘 다 매력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그런 성적인 문제가 많이 암시가 돼 있어요. 아, 야.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많이 암시돼 있어서 여기 이제 히치코크의 그런 그 히치코크의 영화에는 스릴러나 이런 게 아니라 남녀 관계가 묘하게 얽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위 오디푸스 콤플스를 약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엄마가 굉장히 냉랭하고 자기는 아들을 놓칠까봐 굉장히 저거 하잖아.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엄마한테 위협을 줬던 여자 둘이 다 당했다고 새한테. 첫 번째 여자는 죽고 두 번째 여자는 살아남아서 이제 해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담고 있어서 히치코크 영화가 사회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는 영화지만 의외로 그런 면이 있다는 데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히치코크 영화는 분명합니다. 오락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일부러 안 다뤄요. 흑인도 한 명 없어. 뭐 잘 사고 못 사고 이런 것도 거의 안 들고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뭐 그런 다르죠.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묘하게 그 에로틱하거나 그런 그 성적인 갈등, 문제로 갈등 그런 걸 같이 다루고 있는데 하여튼 재난 영화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 영화가 63년에 나오는데 지금 거의 60년이 지났네요. 그죠? 네. 60년 동안 나온 많은 재난 영화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촬영이나 이야기 전개나 이런 거에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히치코크의 연출력이 아주 돋보인 영화라고 봅니다.